오촌TV 1836회 고령가야 역사복원 학술대회를 만나겠습니다. 한창 고령가야 역사복원을 위한 학술대회가 11월 15일 문경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일본 식민학자들이 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제8회 함창 고령가야 역사복원을 위한 학술대회는 문경, 상주, 함창, 고령가야 선양회를 대표하는 지정스님이 주최하고 문경, 봉천사가 협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지정스님이 삼강과 원산성의 입지 조건과 함창 고령가야와의 연관성, 이완영 대한사랑학술위원이 진경대서탑비 비문 변조에 의한 가야와 임나 논쟁 고찰, 이하우 전 울산대 교수와 방구대 연구소장이 상주 물량리 암각화에 대한 고찰, 장성규 양산역사문화진흥원장이 양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가야문화와 신라문화의 융합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논평에는 법무사박물관 부관장 도명선님, 여태동 불교신문 기자, 장장식 박사 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위원이 나섰다. 삼강과 원산성과 함창 고령가야와의 연관성을 발표한 지정스님의 원산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원산성은 낙동강 동안에 건설된 고대의 토성이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백제가 세력을 뻗칠 때 마지막까지 저항한 마한 장군이 주건이며 그 근거지가 원산성이다. 산강을 면한 비룡산에 원산성이라는 고대 토성이 있고 거기에서 백제가 저항하다 주건 장군의 사당이 예천군청 뒤 허흥산성 정상의 장군당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온다. 삼국 통일 중 나당 전쟁에서 소정방이 이곳에서 김유신에게 대패하고 점촌 당교에서 섬멸됐다는 삼국유사 기록이 전해온다. 뿐만 아니라 왕건과 문경태성의 후백제 시조 견훤이 이곳에서 후삼국 통일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원산성 전투에서 왕건이 승기를 잡고 검천을 따라 산양의 금품산성을 견훤에게 뺏고 뺏기는 전투가 이어진다. 원산성 전투에서 대구 공산 전투로 이어지며 다시 안동 복주 전투에서 왕건이 승기를 잡고 선산 1, 2천 전투에서 종지부를 찍는다. 삼강 주위에 흩어져 있는 구석이 유물과 고분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비룡산에 있는 원산성의 위치와 구조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옛 사람들의 지혜와 지향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가장 요충지에 전략적으로 성을 쌓아 적의 침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적을 향한 공격과 수비, 보급품 조달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는 점이다. 원산성의 구조를 보면 아주 전략적으로 쌓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우선 동문 언저리에 서서 내려다보면 왼쪽으로 낙동강 상류 방향을 접하고 있으며 정면으로는 하류로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있다. 오른편으로는 지류인 내성천을 끼고 있으며 북문 쪽으로 갈수록 정면으로 금천을 내려와 보고 있는 형국이다. 북문의 위치와 구조를 살펴보면 좌우로 산줄기 따라 성을 쌓고 계곡의 양쪽으로 돌을 쌓아 물을 내렸다. 계곡을 따라 불과 40m쯤 내려가면 내성천 수면과 맞닿는다. 수면과의 높이 차이는 불과 20m 정도로 내성천을 해자 역할을 사용하고 물자 공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북문을 수면과 가까이 내놓은 것이다.
북문 좌우로는 산맥이 내려오면서 군사들이 대기하고 적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쌓은 포곡성으로 강물을 해자 삼아 물류를 공급받는 형국이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것이다. 원산성과 비슷한 조건의 토성이 한강에도 있는데 다름 아닌 아차산성이다. 아차산성도 나저막한 아차산을 배경으로 앞으로는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지어졌는데 원산성의 북문처럼 워커힐 뒤쪽으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 함창 고영가야를 멸하고 남산 고성을 차지한 신라는 곧장 서쪽으로 나아가 모동의 백화산성과 보원의 삼년산성을 짓고 백제와 대척점을 이루었다. 이와 함께 삼강의 원산성을 차지한 신라는 문경에 고모산성과 망호산성을 지었으며 북쪽으로는 단양적성과 온달산성을 짓고 북방으로 진출을 계획했던 것이다. 이는 남산 고성과 원산성은 고대 낙동강 동안에 지어진 토성인데 반해 삼년산성, 고모산성, 단양적성 등은 모두 견고한 석성이다. 이 석성들은 신라가 낙동강의 고령가야 사벌 세력을 멸하고 백제와 고구려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경유지이다. 신라는 남산 고성과 원산성을 점령하고 서북쪽으로 진출하는 요충 경유지에 가야의 토성보다 훨씬 견고한 석성을 건축한 것이다. 삼강과 원산성을 차지한 세력이 한강을 차지. 함창의 동북방향에 위치한 삼강과 원산성이 소재한 이 지역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항상 운명을 결정짓는 사강전을 치르던 곳이었다. 이곳을 점령한 세력이 결국 한강으로 진출하여 한반도의 패권을 결정한 것이다. 먼저 백제가 마한의 마지막 저항지인 원산성을 무너뜨리고 한강 유역을 완벽히 확보하여 전성기를 구가했다. 다음으로 고구려와 단양과 동로를 넘어와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한강을 내려다보는 아차산성에서 백제의 계로왕을 제거하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누렸다. 마지막으로 신라가 이곳을 차지하고 한강으로 진출하여 진흥왕 순수비를 세우고 결국 삼국 통일을 한 것이다. 이토록 원산성과 삼강지역은 단순한 지방나루나 산성이 아니라 역사에 있어서 중차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함창 곤영가야는 태강으로 이어지는 영강과 상강으로 이어지는 내성천을 아우르면서 넓은 평야지대와 낙동강을 면한 광활한 수변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내성천과 영강이라는 두 강줄기가 낙동강과 더불어 함창 곤영가야의 주요한 기반이었다. 신라는 함창 곤영가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 수도를 현재 상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함창이 상주보다 도읍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더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 함창은 지방의 미미한 소읍으로 전전한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어성의 금성면이 낙동강과 함께 비봉산과 수정산을 배경으로 평야가 발달하고 고대 소문국이 있었지만 신라가 그곳을 멸하고 수도를 의성으로 옮긴 것과 유사하다. 한편 조선시대 성행한 봉화부를 전하던 봉화대가 함창의 남산고성과 삼강의 원산성을 거쳐 금품산의 금품산성으로 이어진다. 토성이 건립될 때 고대 국방은 한양 중심이 아니었을 텐데 낙동강 언저리의 고대 토성을 따라 봉화불이 올랐다는 것도 숙고할 만한 과제다. 삼강의 원산성과 고분군, 왕태리의 고분군, 예천읍 봉덕산 고분군 등 이곳 곤영가야 역사 연구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곳은 함창 곤영가야가 번성할 때 기반 지역이었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